인간의 질병 중 거의 대부분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존 맥두걸 박사의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칼슘제, 병원에 갔더니요, 이 골다공증이 지금 오니까 칼슘제를 좀 먹으라고 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추천해달라고 가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칼슘제를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별히 오메가3, DHA나 EPA를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강의를 꼭 들으시고 난 다음에 섭취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칼슘제와 오메가3 섭취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 보충제의 경우 단독으로는 뼈의 골밀도를 증가시키지만 오히려 뼈가 잘 부러지는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특별히 칼슘은 인의 흡수를 방해해서 무슨 원인이 된대요? 여기 보니까 모든 병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변비서부터 시작이죠.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죄다 다 변비를 앓고 계셔서 계속 알로에를 드시는 분들도 많고 관장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잘 먹고 좋은 영양소는 흡수하고 좋지 않은 아이들은 이 배설물로 빠져야 되는데, 그것이 장간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독소들이 계속 여러분의 장기 속에 세포 속에 이게 축적이 되면서 세포의 혈액의 산성화가 높아지면서 병이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칼슘제는 인의 흡수를 방해해서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복용할수록 더 큰 악을 끼치게 됩니다. 칼슘제가 주는 그 이익이 오히려 몸을 알카리성으로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뼈를 이롭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칼슘제를 먹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는 알카리성 물질을 드실 때 여러분들이 뼈가 튼튼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뼈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슘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이나 우유나 유제품을 더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칼슘과 인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칼슘은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아까 그래서 칼슘 수치가 모자라시는 분 보니까 밑으로 모자라요? 위로 가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두 분이 그러셨는데, 칼슘이 너무 과다하게 비율이 인산하고 비율이 맞지 않으니까 칼슘이 부족해지는 증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널을 보면 2010년 영국 의학저널에 이 발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영국 의학저널에 칼슘 보충제가 무슨 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더라?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2007년 미 농무부에서는요, 미국 내 유제품을 생산하는 축사의 89%가 이 소백혈병 바이러스, 보베인 루케미아와 같은 소백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으세요? 몇 프로예요? 8.9%도 아니고 몇 프로? 89%가 소백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우유와 고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3년 12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지역 주민 257명 중 74%가 소백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4만 5천 명의 백혈병 환자와 7만 4천 명의 림프종 환자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내가 왜 림프종에 걸렸는지, 내가 왜 루키미아인지 백혈병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백혈병도, 이런 림프종도 사실은 다 병든 소에게서 나온 우유나 이런 축사의 89%가 소백혈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먹고서 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림프종에 걸렸는지 백혈병에 걸렸는지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혈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유제품을 섭취할 때 육류와 유제품을 먹는 사람들에게 감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불보듯이 뻔한 사실이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 버드윅 프로토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버드윅 식사법에 하늘마을에 아침에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꼭 아침에 콩물에다가 뭘 넣어서 같이 드십니까? 아마씨하고 들깨를 한 숟갈씩 넣어서 드십니다. 자, 버드윅 프로토콜에서 버드윅 박사는 독일의 그 생화학자인데 왜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 수상자로 거론되었냐면 황단백질과 아마씨가 결합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암 환자들에게서 희한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암 환자들에게는 이 세포와 혈관을 봤더니 초록색의 물질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붉은색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암 환자들에게는 이 붉은색의 헤모글로빈보다는 초록색의 이상한 물질이 발견되는 것을 이 버드윅 박사가 연구를 보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초록색의 물질이 있는 암 환자들에게 리포단백질, 인지질과 이 초록색의 황단백질과 아마씨를 결합해서 이 리포단백질을 공급해 봤더니 초록색 물질이 싹 없어지면서 붉은색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안정세로 들어가면서 암이 종양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 뭐였어요? 황단백질과 아마씨의 결합이었어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다 뭐예요? 모두 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이 우리 몸에 얼마나 이렇게 중요하게 암 종양을 축소시키는데 이 굉장한 드라마틱한 작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주로 식물성 식품에서 추출되는 이 지방, 필수 지방산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세포를 조직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합성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지방산은 탄소 사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소의 이중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직 식물만 세 번째 또는 여섯 번째 넘버 3, 넘버 6에서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이중 결합을 한다는 점입니다. 생선과 동물성 식품은 인간의 몸 안에서 오메가3나 오메가6 지방을 생산해 냅니까? 못 냅니까? 여러분은 잘못 알고 계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경조직에 오메가3 지방산인 DHA가 고도로 농축되어 있어서 생선과 생선 오일을 먹으면 정신 건강이 향상되고 신경질환이 예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에게 이 멘탈 사인을 하이 해주려고 이 DHA와 이 EPA 또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해주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는데요. 자, 채식주의자들은 육식하는 사람보다 정신적인 청명함이 몇 배 이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뭘 먹었습니까? 정어리요? 정어리? 참치? 소고기? 예, 횡성 환우? 여러분들 추석에 즐기시던 음식들? 자, 여기 보니까 그 박사와 술객보다 그 나라에 그 애굽의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청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뭐만 먹었어요? 예,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완전히 건강한 채식을 먹었더니 그 청명함이 10배나 뛰어났습니다. 예, 정신적 청명함이 2배 이상이고 치매 확률도 50% 이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강력한 백신이 있대요.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좀 맞으셨죠? 1차, 2차 접종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런데 이제 그 강력한 백신이 모더나일까, 화이자일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백신이 나왔을까? 그런데 이 사회자가 뭐 어떤 것을 설명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강력한 백신은 바로 식단이랍니다. 식단. 최근에 의료인들을 굉장히 광범위한 콜린 캠벨 교수처럼 이 더 차이나 스터디처럼 아주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했답니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채식주의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저하돼 있고 감염되었다고 할지라도 사망률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식단의 개혁이 얼마나 우리 건강과 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많은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의학으로 지금 많은 환자들이 이 라이프스타일 메디신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디애나폴리스 대학의 존 랭던 교수는 필수 지방산에 관한 연구 결과 식물성 식단이 DH 또는 오메가3 지방산을 알맞게 공급하는데 부족하다는 근거는 있더라 없더라.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식물성 식단만으로는 DHA나 EPA를 공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DHA가 뇌의 진화에 있어서 결정적 자원이라는 가설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생선을 먹거나 생선 오일 보충제를 먹거나 모두 어떤 위험이 가장 심각하냐면 특별히 임산부들, 수은 중독이, 이 머큐리 중독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치과 치료할 때 이 수은, 이 아말감 충전하는 것만 그 수은 감염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 생선 가운데 생선 오일 보충제 DHA, EPA가 얼마나 이 그 수은 중독의 위험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은은 강과 우물, 바다에 스며들어서 독성이 강한 메틸 수은으로 전환이 됩니다. 결국은 먹이사슬로 들어가서 더 강한 수은으로 농축이 됩니다.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생선은 수은 오염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생선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을까요? 강꼬치, 베스, 참치, 연어, 황새치, 청어, 고등어, 정어리. 이러한 바다 물고기는 EPA와 DHA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지방산이 그렇게 많은 생선일수록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요? 연어, 참치, DHA와 EPA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임산부들이 꼭 아이들 머리 좋아지라고 먹는 이런 참치와 연어. 시아버님, 시부모님들이 며느리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후손이 머리 좋은 아이가 나오도록 며느리들에게 참치와 연어회를 자주 사다 주시는데요. 지방산이 그렇게 많은 생선일수록 수은 함유율이 매우 높아서 기형아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생선뿐만 아니라 모든 조개류나 각각류, 여기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징어 좋아하셔가지고 몰래 다 끊을 수 있는데 오징어는 못 끊겠다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문어, 그다음에 새우, 뭐 이런 각각류들 아주 위험한 환경 공해로 오염되어 있고요. 사람이 죽으면 이 바닷가에서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아이들이 오징어, 문어 이런 애들이죠. 네. 해산물의 수은 오염은 인체의 만성 수은 중독의 유일한 원인입니다. 수은 중독은 매우 위험해서 심장이나 신장이나 면역계, 신경계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수은 중독이 이 신경계 중독에 상당히 이 신경계를 무너뜨리는 데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수은 중독은 뇌 속에서 운동신경 장애와 기억 상실, 학습 장애, 우울증 등의 원인이 됩니다. 생선과 생선 오일은 수은 중독뿐만 아니라 암을 촉진하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임신이나 기형아 출산에 악영향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이를 가졌을 때 특별히 이러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기 콜레스테롤 비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해 봤었어요. 가장 높은 게 누구였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게 고기도 아니고 생선도 아니고 뭐였냐면 이 계란으로 가니까 200대로 넘어갑니다. 그죠?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 그런데 곡물과 채소, 과일은 콜레스테롤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생선은 심장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생선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많아서 심장병을 보호한다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물론 혈액이 묽어지면 심장혈관의 혈전 형상을 피떡처럼 이렇게 혈액이 엉켜 있는 것을 감소하게 해서 심장마비 발생을 줄여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뇌와 신장에 독이 되는 이 수은이 혈관에 영향을 주어서 활성산소와 염증과 혈전을 만들고 근육의 신경장애를 초래합니다. 자, 생선은 메틸수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고기의 공통으로 있는 단백질 독소, 지방 독소, 콜레스테롤 독소, 특별히 이 메티오닌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거 기억납니까? 이 암이 전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음식을 피해야 된다.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IGF-1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IGF-1뿐만 아니라 동물성 지방인 바로 메티오닌이었는데, 메티오닌 수치 지난번에 도표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가장 메티오닌의 비율이 높았던 게 뭐였던가요? 닭고기? 소고기? 뭐였어요? 오리? 뭐였어요? 메티오닌 수치가 가장 높은 애가 누구였습니까? 응? 된장? 뭐였습니까? 콩은 메티오닌 수치가 적당하게 들어있었습니다. 생선이었잖아요. 1위가 생선이었죠. 메티오닌 수치가.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고기와 이 메티오닌 수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기 생선 안 먹으면 도대체 윤 선생님 나보고 뭐 먹으라는 거야 또 이러실 수 있어요. 하늘마을에서 드시는 거 있죠? 자, 생선은 메틸수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고기에 공통으로 있는 단백질 독소, 지방 독소, 콜레스테롤 독소, 또 과잉 메티오닌과 식이산의 성분이 매우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제로예요. 1%도 아니고 제로입니다.
생선 오일은 아주 소량일지라도 아주 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하게 합니다. 2007년에 미국 심장병학 저널의 결론은 생선이나 오메가3 지방산 섭취와 순환기 개선 효과는 전혀 관련성이 있더라 없더라. 예, 여러분의 순환기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DHA와 EPA와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사 패턴이나 오히려 생활 습관, 동물성 음식을 피하고 금연이나 운동하는 것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심각해지고 계십니다. 자, 의학저널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은 심장마비가 발견되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40개월 동안 EPA와 DHA를 공급해서 치료한 결과 치료 개선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장질환 환자에게 DHA와 EPA를 먹이면 카디악 어레스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전혀 치료 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미국 의학연합저널은 6개월 동안 생선 오일로 임상실험했지만 어떠한 건강상의 이득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동맥에 나쁜 결과를 초래하더라. 생선기름은요, 동물성 단백질 고기에 있는 기름보다 훨씬 더 지방 함량이 높죠. 그래서 메tion인 수치 1위가 바로 뭐였어요? 생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알려진 생선 섭취 행위는 혈관을 오염시키고 심장병을 유발하고 중풍의 위험성만 증가시킬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무엇을 구해서 먹기에 좋은가요? 사자나 하이에나의 손톱이나 발톱처럼 이 뾰족뾰족한 이 발톱이 있어서 소나 사슴의 엉덩이를 찍어서 누를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끝에 이렇게 뾰족한 이런 발톱이나 손톱이 있으십니까? 예, 자, 부드러운 우리의 손은 과일을 따거나 풀을 뜯거나 기껏해야 도구를 사용해서 식물의 뿌리를 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도구를 사용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치아는 무엇을 먹기에 좋은가요? 자, 우리의 치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까? 예, 이렇게 생기셨으면 육식을 드셔야 되겠죠. 예, 사자는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왜요? 왜 이렇게 캐나인이 이 송곳니가 빼쭉하게 생겼습니까? 동물은 육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채식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치아는 무엇을 먹기에 좋은가요? 호랑이나 표범처럼 날카로워서 얼룩말의 목도리를 콱 문 다음에 살점을 뜯어 먹을 수 있게 창조되었나요? 기껏해야 과일을 베어 물거나 곡물을 갈아 먹기 알맞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채식 동물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재밌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의 장기와 소장과 사자의 소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식 동물들은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혈관에 혈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장이 짧고 위액의 산성이 강해서 거뜬하게 소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자는 이 카니볼은 보면 먹는 게 고기를요 완전히 소화하는데 2시간에서 4시간이면 이 육식 동물인 사자는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소장이 short intestine이에요. 소장의 길이가 짧아요. 자, 그런데 프루기볼인 이 사람은 과식 동물, 채식 동물인 사람은 뭐냐면 과일이나 채소를 완전히 소화시키는데도 12시간에서 18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long small intestine이에요. 뭐예요? 길어요. 소장의 길이가 꼬불꼬불 이래요. 그런데 사자를 보세요. 육식동물은 소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여기저기에 부패되지 않아요. 소화시키느라 이 산도가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도 채식만 하면 절대 혈관이 막히지 않지만 여러분 왜 스텐트 바이패스 합니까?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이 여러분의 이 소장의 이 장계, 꼬불꼬불한 장계 이게 다 여기저기 덕지덕지 끼어 있어서 얘네들이 다 부패돼서 생기는 병이 그게 췌장에 가서 부패되면 췌장암이고 담도에 가서 썩어 있으면 담도암이고 담낭에 가서 썩어 있으면 담낭암이고 위에 가서 이러한 이 음식물 부패된 것들이 썩어 있으면 뭐예요? 위암이고. 그래서 여러분 암은 병이 아닙니다. 암은 어떻게 하면 돼요? Cancer detox is answer. 이러한 독소들을 뭐 하면 돼요? 해독하면 여러분이 해결이 되는 아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네. 장이 육식동물보다 훨씬 길고 위액의 산성이 약해서 고기가 오래 장에 머물기 때문에 사람은 과식동물이기 때문에 과일을 먹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소장의 길이가 길어서 고기를 먹게 되면 어때요? 위액의 산성이 약해서 고기가 장에 오래 머물러서 오래 머무르는 만큼 부패되기 때문에 독소와 기름이 혈관을 타고 흘러서 혈전을 만들고 혈전이 쌓여서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병이 위암이고 간암이고 폐암이고 신장암이고 이해되시죠? 쌓이는 곳마다 이 독소가 쌓이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이 병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질병 중 거의 대부분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재미있는 What the Health 다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about fish? So fish is a little different. You've got the four worries, which is PCBs, mercury,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And the cholesterol is all over the place. You can hit tuna in water, that'll be almost less than a glass of milk, to salmon or tilapia, which is higher than a pork chop. If you look objectively at fish, what you find is they've become essentially mercury sponges. And that's why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ey warn you, don't have more than so many of these fish a week because it's getting too much mercury can kill you. Fish are eaten by bigger fish, we're eaten by bigger fish, and these pesticides and herbicides bioaccumulate in the fish flesh. And these big fish, including the salmon, which people think is the healthiest fish, truth is the amount of pesticides and herbicides in the flesh of these fish are shocking, and they have estrogenic and cancer-promoting properties in them. They'll say, well, but don't sardines have less concentration of toxic waste product than other ones? Something being less toxic doesn't make it healthy. It just makes it less toxic. Farmed fish is by no means healthier. All the antibiotics that these animals have to be fed, similar to chickens and turkeys kept in confinement. These fish get infections. They get fungal infections. They get bacterial infections. You've got to feed them antifungals, antibiotics, and these substances accumulate in the fish flesh. 빨리 지나가서 여러분 한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유형병, 전염병, 팬데믹 이거 다 동물성 음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닥터 김 윌리엄스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선은 약간 다릅니다. 4가지 위험 요인이 있어요. 폴리염화 바이페닐, 순, 머큐리, 포화지방산,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여러분 몸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물, 당근, 참치, 통조림 하나에 우유 한 잔보다 약간 적은 콜레스테롤이 있고요. 엄청난 양입니다, 여러분. 연어나 역도면은 폭참 요리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 자, 닥터 알렌 골드해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생선을 객관적으로 보면 생선은 수은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선을 드시는 것은 머큐리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납하고 수은 중독돼 있는 분들 많습니다. 예, 생선 섭취가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단체가 생선을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왜? 수은을 많이 먹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닥터 마이클 클래퍼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고기는 큰 고기에게, 큰 고기는 더 큰 고기에게 먹히고 먹이 사슬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는 아이들이 이 수은 중독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고기는 큰 고기에게, 큰 고기는 더 큰 고기에게 먹히고 살충제와 제초제가 물고기의 생체 내에 축적이 됩니다. 뭐가요? 물고기에게 살충제와 제초제가 축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어를 포함한 큰 물고기는 다들 건강에 좋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이런 물고기에는 살충제와 제초제의 체내 축적량이 충격적인 수준으로 살충제와 제초제가 이 연어에 들어있고 발정 호르몬과 발암 물질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당뇨병에 걸리는 줄 아세요? 생선 기름이 여러분들의 이 당뇨병의 원인입니다. 지방의 범인. 닥터 알렌 골드해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정어리에는 독성 폐기물이 다른 생선보다 적지 않나요? 뭐 등푸른 생선들 그리고 비닐 있는 생선은 비닐 없는 데보다는 깨끗하고 독소가 덜하지 않나요? 독성 물질이 적게 들어있다고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독성이 적을 뿐이죠. 심각한 얘기 하시죠? 닥터 마이클 클래퍼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식 어류는 절대로 건강에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양식된 물고기가 투여받는 항생제가 축적되어 있죠. 양식된 어류 대표적인 거 아시죠? 횟집에서 주로 회 뜨는 아이들. 예. 항생제가 축적되어 있고요. 좁은 공간에 감금돼서 사육되는 닭이나 칠면조와 마찬가지로 양식 물고기도 전염병에 걸립니다. 우리 존 라빈스 박사의 책에서 우리 그 육식혁명, 이 건강혁명 책에 보시면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사육되는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공부하셨지만 한 번 더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동물들이 이 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동안 수많은 살충제와 수많은 항생제로 이 그들이 이 서로 막 물어뜯으면서 서로 이 그 미쳐서 죽어가는 병들, 소만 광우병으로 죽어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현장을 보면 사실 동물들은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라고 주신 친구들입니다. 자, 좁은 공간에 감금되어 사육되는 닭이나 칠면조와 마찬가지로 양식 물고기도 전염병에 걸립니다. 곰팡이 감염증, 세균 감염증에 걸리게 되고 항진균제와 항생제를 투여해서 이런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러한 약품도 물고기의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이제 수은 중독뿐만 아니라 이 지방이 생선 지방의 메티오닌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암을 자꾸 생성시키고 전이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특별히 뇌종양 환자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에 지금 감염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식단을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하셨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좀 한번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의 진정한 힘. 참된 종교는 의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의지는 다른 모든 능력을 지배하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통제력이기도 합니다. 아우, 담배 끊어야지 하는데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담배 다 끊고 오셨는데 몰래 또 피우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 의지는 이런 통제력입니다. 의지는 취미나 경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거나 불순종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역사는 결정력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하든지 그 선택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그래서 의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이제 건강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육식이 좋지 않고 생선이 좋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웃잖아.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생기십니다. 그래, 난 이제 집에 가서 고기도 끊고 생선도 끊을 거야. 근데 밥상 앞에 가면 작아지는 나를 보면 어쩔 것인가. 그때 여러분들이 행사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의지의 힘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종종 도덕적 능력이 연약하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고 죄된 옛생의 습관과 관습의 지배를 받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낙담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름다운 얘네들을 키우는 유 여사님이 집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이 갈등되셨을까. 근데 다행히 그대가 한 약속은 썩은 새끼줄과 같다. 여러분 썩은 새끼줄 어떤지 아시죠? 약속은 했는데 다 풀어져요. 예. 자, 그대는 의지의 참된 힘을 깨닫기까지 끊임없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대는 모든 것을 믿고 약속할 수 있으나 의지를 믿음 쪽에, 행동 쪽에 두기까지는 여러분의 약속이나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이 뭐냐면 믿노라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요. 믿는다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대의 약속이나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대가 의지력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한다면 승리할 것이다. 그대는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취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충동과 감정을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는 없지만 내 의지는 지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내 생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서 집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지의 힘입니다. 우리 생의 전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의지를 주님께 굴복시킴으로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주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능가하는 능력과 연합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담배를 끊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한 유혹을 억제할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때 뚜껑 열리고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 해야 합니까? 나의 연약함이 무엇과 만나야 돼요? 예. 유 여사님 어떻게 하셔요? 그럴 때? 집에 갔는데 고기만 잔뜩 있어. 그럼 어떻게 하셔요? 과일식해요? 오, 그러실 수 있어요 이제? 네네. 서윤 씨는 어때요? 이러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막 뚜껑 열려 씩씩거려. 그러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같이 싸워야 되죠. 씩씩거리고. 어떻게 하셔야 될까? 포기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우리 허 선생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 그럴 때요. 뚜껑 열릴 때. 허 선생님 뚜껑 열리게 하십니까? 안 하시죠. 닭살 커플인 거 소문 났어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승리하세요? 뚜껑 열릴 때. 안 열려봐서 몰라요? 오, 원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부원장님이 뚜껑 열리게 할 때. 자, 우리 박 여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윤 선생님은 일로 도망 오셨죠? 예. 그런데 또 가시던데 또 계속 닭살 커플이라. 칼로 물백인데 우리 유 교수님은 에리카 여사님하고 떨어져 계셔가지고 뚜껑 열릴 일이 거의 없으시죠? 지금 자꾸 보고 싶으셔서 애달 푸시죠? 조만간 뵙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겠다. 바로 내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레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21년까지만 나 고기 먹고 끊을 거야. 2021년까지만 나 담배 피고 끊을 거야. 절대로 못 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로 한번 승리해 보자고요. 나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내일 말고 지금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